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전혀 여러분들 약간 안도하시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독려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앞서 지금 정의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소위 어떤 개싸움,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으로 이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대선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미 그런 개싸움이 확인되는 요소들이 좀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과거에 SNS 어게인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캠프 차원에서 만들어놨던 여러 그 여론 조작용 단톡방들이 운영됐던 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양수 조직본부장이 이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런 형태의 단톡방들이 있어요. 뭐 이제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정당명이라든가 아니면 다르게 변환시켜가지고 만든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가서 자행 취재를 해보니까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민주당의 정당 해산 촉구 서명이 뭐 111만을 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론에서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고 관련된 서명이 돌아다닌 적도 없어서 그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기자들이 먼저 이걸 포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단에다가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 정말 이 개싸움을 걸고서 넘어지기 위해서 온갖 허위조작 정보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차라리 진흙탕 싸움이라 할 거예요. 제가 싸움이라고 이렇게 안 쓰니까 자 그러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광주에 계신 분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지금 광주가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이 74%가 나옵니다. 아이고, 엄청나잖아요. 74% 나왔는데 이게 2022년도의 대선에서 71.3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2.7% 포인트가 높은 거예요. 그럼 광주도 지금 유권자가 광주 인구가 9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광주는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영남 쪽은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지금 봐야 하느냐. 계속 제가 이제 우스개로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기에 집단지성으로 20만 명이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격차에 대한 저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투표율이 실제로 77.1이 아니고 78, 79까지 갔다. 광주는 투표율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영남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이제 종합해 봤을 때 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은 그 통계적으로 의미가 매우 약하지만 100만 명, 1000만 명이 이제 이렇게 좀 집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또 남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계속 말씀을 너무 암시하죠. 제가 이제 의원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미 유권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워낙 정치의식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고단수가 아니어서 말 좀 잘못하면 그따위 소리 여기서 왜 해? 좀 제발 그만해 이런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로 정치 현장에 대한 상황들을 많이 잘 파악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스픽스에 이제 채팅 달리는 거 보면은 이제 정재환 대표님한테 특히나 채찍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당근도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생긴 게 일단 보수처럼 생겼대요. 그러니까 말투가 이제 경상도 말투고 뭐 이제 이런데 그리고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주시는 건 다 귀하고 저희들이 단 하나도 이제 헛들어 쓸 게 없이 소중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투표율이 매우 높다, 감사한 일이다. 실제로 좀 투표율 높을 때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요.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야 이거 원래 투표율 좀 떨어져야 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이 높은 투표율이 혹시나 해 싶어서 혹시나 저기서 막 집단으로 몰려와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표율이 높은데 지역별로 투표율이 또 다르게 나타나니까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 유리한 투표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아까 한 분이 4시 되면 터뜨리려 하는데 아닙니다. 6시 좀 가서 터뜨리든 말든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결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역대 최고의 지금 선거가 될 것이다. 고 효경님은 역대 최고의 선거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매우 주관적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를 보기로 하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요 우리 선거인 수가 이번에 4,400만 명인데 지금까지 투표한 사람 숫자가 지금 2,900만이에요. 거의 3,000만 가까이가 투표하셨거든요.
근데 이 흐름과 데이터가 갑자기 급변해가지고 막 어디서 막 쏟아져 나와서 결집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말이 씨가 될까봐 조심하는 거지. 예. 근데 사실 이 흐름은 지금 이미 3천만 명이 나오셨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2시 이제 2시에 최종적으로 집계율이 발표되는데 예. 이제 지금 65.5% 아직 지금 2시까지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65.5%로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0.7% 포인트가 더 지금 많아졌습니다. 지난 대선이 64.8%고 지금 현재 65.5%라는 것은 지난 대선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제 예, 확실해졌다. 그렇죠. 어느 정도 더 높아질지는 끝까지 이제 두고 봐야 지켜봐야죠. 하는데 대단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2시까지 최종 집계된 건지 65.5까지 예. 올라갔습니다. 오. 65.5까지 올라갔고요. 아직까지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예, 상황을 좀 자, 보도록 이런 하고요. 추세라면 진짜 뭔가 지금 훔쳐가지고 불확실 자뭐저 아니요. 도시계획 뭐죠. 전문가신데 이것은 지금 불확실성이 아니, 저는- 증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 회로가 기대로 직접 성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 겁니까? 저는 뭐 희망 회로를 훨씬 더 많이 돌리죠 당연히 예. 그쪽으로 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요 저는 뭐 사실 어떻게 되나 사실 0.73%로 이겨도 이기는 건 이기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러니까 그러는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뭐 신경을 쓰거나 제가 어쩌다 보니까 노태우는 36.6%로 당선됐더라고. 그러고 나서도 뭐 또 정책 잘 펴가지고 잘 또 한 것도 있고 뭐 이러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걱정이라기보다도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국힘이 유일하게 이번 대선의 막바지에서 여전히 유일하게 연명하는 게 반이재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그렇죠. 혐오밖에 없는 예. 거 아니에요. 우리 여태까지도 이재명만은 안 된다라는 것만 가지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렇게만 계속해서 간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거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없거든요. 근데 국힘이 다시 솔직히 국힘에는 지금 남아있는 인재도 없잖아요. 예. 요번에 뭐 이준석도 이제는 정말 기대주가 아니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일하게 홍준표 하나 좀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없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이 이후에도 이재명 끌어내리기, 예. 이재명 흠집내기, 이재명에 대한 모든 흥신소 이런 것만 하려고 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의 컨텐츠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그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예.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큰 거죠. 두 말만 들어 완전히 안보다 포개졌죠. 좋아합니다. 예. 2시 기준으로 이제 투표율이 나왔는데 예. 65.5%고 지난 대통령 선거보다는 0.7%포인트가 이제 더 앞서는 걸로 상승 추세는 느낌상 약간 꺾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아까 통계가 그랬다. 그대로 다 네. 잡혔는지 예. 2시 기준으로 새로 데이터가 올라오는지 한 2, 3분 정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서 예. 추세가 꺾였다 또는 예. 답보다 아니면 더 늘어난다는 것은 최종 투표율을 한 번 더 2시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현재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기준으로는 지난 대선보다는 0.7%포인트 예. 정도는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이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명박 정동영 때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얼마였나? 63%. 63%였습니다. 63%. 63%. 차이도 그때 지금 500 몇십만 표. 500 몇십만 예. 표. 22% 차이 나고. 예. 그런데 지금 65밖에 안 됐는데 65%라니. 65% 그때 2007년도 선거할 때 그새 말이죠. 다들 절망하고 선거를 절망하고 선거 안 나갔죠. 하러 안 예. 갔죠. 그때는 안 그런 갔죠. 게 안 이제 있었는데. 그리고 뭐 김진애 의원님 차원에서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숱한 여러 어떤 선거들을 경험하고 보셨기 때문에 특히나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도 한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한 말씀 좀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아니 얘기 좀 해주시죠. 딴 거 없어요. 가셔서 투표하세요. 예, 특히 투표하셔라. 영남 쪽에는 가셔서 투표하시고 이왕이면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게 투표를 하셔야. 예. 그래서 그래야지 영남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국힘이 다시 태어나니까 보수 세력이 뭔가로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나라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투표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 오늘 제가 그 말을 봤는데 우리가 다 같이 네. 숨은 전사가 되고 있다. 제가 오늘도 조금 일찍 오니까 여기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예. 알아보시는 다 저기서 여기 스펙스 오셨군요.
다 이분들이 다 숨은 전사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다 이번에 내란과 이 6개월 동안에 이거를 거치면서 다 같이 전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전사가 이번 선거 끝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저는 농담 삼아 이러고 앞으로 20년 싸워야 됩니다. 이럴 정도로 이 극우 세력과 파시즘과 혐오와의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질 거기 때문에 투표로 꼭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라면 사느님은 네, 8시까지 조심합시다. 근데 정말 자, 모르지 조심합시다. 역전승 노리는 김문수는 이낙연, 손학규 두 표 있어서 역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두 표 모으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내란 속의 투표 장면 보십시오.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박대균님 이렇게 주셨고 지금은 이재명 최종 투표율은 79에서 80까지 갈 것이다라는 분. 김정은님께서는 부모님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차마 못 찍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제 이런 말이 한 단어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표율의 상대적 저조 그리고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투표율의 상대적 상승 이런 것들을 이 말씀에서 다 이제 좀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최무신님도 그리고 우파는님, 노노재팬님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혹시 이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방송 일정 지금 있으면 4시부터 다시 이제 방송을 시작하고 오늘 예. 이제 계속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면서 그래도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이지만 대선 특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일어난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